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2024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4년 만에 메인 트랙으로 복귀합니다. 셀트리온의 투자사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비세포 림프종 ADC 임상일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흐름들이 좋은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7주 동안, 그러니까 2달 넘게 지금 10월 말부터 해서 계속 이제 연말까지 미정시의 흐름들은 괜찮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0.12%, 다우와 S&P 선물도 0.2, 0.25%, 중소형주 중순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도 0.39% 강세고요. 유가도 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먼저 살펴봐 드리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미증시의 흐름들을 오늘도 국내 시장이 조금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지난 주말에 마감되었던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0.15, 나스닥이 0.3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8% 올라갔고,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뭐 환율에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한 0.70 70원 정도 좀 올랐습니다만 계속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수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선물 현물에 이어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중심으로 매기를 했고, 거래소에서는 이 금융투자 정권사가 좀 매도를 했고 나머지 투신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최근에 코스닥 관련해서 좀 급등하는 섹터에서 매도를 하고, 거래소에서는 좀 순매수 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코스피 쪽은 2566, 한 3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1%,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군들 상승 흐름들이 좀 강하게 일어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HLB, 셀트리온 강세 흐름들이 뭐 계속 진행되어 있는 어떤 상태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조금 많았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적으로 한 400개 가까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금요일 대비해서 시초가에서 이제 개법이 되어서 장중에 17만 8,800원, 그리고 저가는 이제 17만 4천원 부근,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오후에 17만 8천원대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종가는 이제 4% 올라간 17만 7,200원, 시간에는 100원 정도 또 이제 올라서요. 17만 7,300원이니까 이 세 가지 어떤 지지 가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돌파 기준으로는 16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제 17만 3천원,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에 해당되는 뭐 18만원. 그래서 이 17만 3천원과 18만원 사이 때의 어떤 가격 형성을 해줬고, 금요일에 나왔던 장대 연봉의 시가는 회복을 못했고요. 장중에 이제 5일선 저항은 받고 있습니다만 20일 이평의 어떤 지지 확인보다는 다시 5일선으로 좀 붙이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제 거래량 금요일보다 줄면서 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거래가 제일 많았고, 이 금요일이 코스피 200 이제 정기 변경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그 반영하는 날이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은 오히려 또 이제 개법이 되어서 음봉의 시초까지는 회복을 안 했습니다만 이 돌파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어떤 흐름으로 다시 일단 놓였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매수세가 나왔고, 외국계 쪽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기관 쪽에서는 다시 매수 흐름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어떤 매수 흐름들은 오늘도 좀 이어지면서 거의 연기금이 7일째 일단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투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큰 매수세는 기관 쪽이 없었고, 연기금이 좀 주도하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에는 이제 좀 소폭의 매수세 흐름들 이렇게 잡혔고,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는 모건스테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 흐름에서 이제 오늘까지 좀 잡으면 여전히 이제 UBS 쪽의 어떤 매도가 제일 많은 어떤 흐름이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흐름에서 외국계 관련되는 그 매도가 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이 살짝 조금 이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후에 좀 바뀌는 모습들이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얼마만큼 좀 분전하면서 이 18만 원대 위로 다시 올려놓느냐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재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항상 연초에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전시회가 아니라 CEO가 대표적으로 이제 발표에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딜들이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시면 이제 한 14,000명 이상이 뭐 참석을 하고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게 83년도부터 개최를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투자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이제 주최를 하면서 이 50여 개국 1,500개 정도 기관과 14,0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단순히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 같은 비즈니스 관련된 논의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이제 한미약품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랩스커버리 관련되는 소개하고 이 사노피와 오전때 이제 그 에로 관련되는 부분에 계약이 좀 나왔고 이후에도 뭐 2018년도에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닉 관련되는 부분이 소개되면서 얀센으로 또 대규모 수출 기술 수출 관련되는 부분이 나고 작년도에는 ABL 바이오의 이 사노피 쪽으로 1조 3천억대의 에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성공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내년도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요.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이 메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요거보다 아랫단에 있는 게 이제 그 아시아 섹션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뭐 아시아 쪽에 하다가 이제 과거에 2019년도 이제 메인 트랙에 한번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그 은퇴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참석이 좀 뜸했는데 이번에 이제 복귀 이후에 다시 메인 트랙으로 나서고요. 그래서 이 합병 이후에 어떤 청사진을 좀 공개할 예정이고 그 주총이라든지 그 주총에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내년도에 외국인 투자자 유치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표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2020년까지 참여했다가 3년 연속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에 다시 그냥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트랙으로 복귀한다.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투자사 익수다 관련해서 이 파이프라인 어떤 진행 사항인데 B세포 림프종, 혈액암의 일종인 B세포 림프종에서 ADC 1상의 순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부분은 이 레고캠이라든지 스위스의 이제 노브이뮨 여기가 공동 개발한 어떤 후보 물질을 도입해서 지금 이제 디벨롭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호지킨 림프종 관련되는 신약 후보 물질 IKS03입니다. 여기 이제 글로벌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기 대상 지역을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로 지금 확대해 가지고 환자 모집, 리크루팅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떠 있는 상태죠.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추정 환자 임상 디자인에서는 140명 대상으로 일상이니까 만전성, 내약성, 최대 허용 용량 뭐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 임상 목표로 잡고 있고 2차 이제 평가 지표로는
면역 원성 발생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완료 목표일이 2025년 9월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경쟁약물들에서 우수한 약효 독성 데이터가 확인되어서 완전간에도 이제 암모델 마우스에서는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향후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들어가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라스트 업데이트 포스티드가 올해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크루팅 단계로 지금 떠 있는 상태고 액추얼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값이고요. 이 estimated라고 하는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이 스타트한 것은 올해 9월달. 스타디 레코드 버전을 보시게 되면 올해 세 번의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9월 5일부터 임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리크루팅 단계죠. 계속 이제 전체 140명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사이트에서 그 인롤먼트를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 임상 종료는 2027년도 9월달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자료 수집 관련되는 완료는 2025년도 9월달로 잡혀져 있죠. 그래서 지금 임상 1상 단계고 그 암이 이제 5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추정하는 인롤먼트 임상 참여는 14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로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메릴랜드의 이제 볼티모어라든지 호주 쪽에 뭐 퍼스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이제 뭐 퀘벡주의 몬트리올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이 개시되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 사항을 좀 체크를 주기적으로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이제 되지 않는 상태인데 향후에 합병 셀트리온은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이런 뭐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쪽은 이제 주식 수가 2억 2천만 주대로 이제 기존의 1억 4천만 주대에서 한 절반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 이제 주주 현황 관련되어서 셀트리온 홀딩스라든지 스킨케어라든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의 어떤 지분 구조 자체가 셀트리온 홀딩스 쪽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들은 여기도 좀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홀딩스, 스킨케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지분 늘어날 거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이제 최대 주주인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도 보면 셀트리온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배력이 더욱더 뭐 강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합병 이후에 뭐 내부 거래 재고 논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원천적으로 이제 없어질 거고 그동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그 계약을 맺은 판매권 이제 기본 계약 뭐 이런 것들도 일단 소멸된다. 그래서 향후에 합병 이후에 내년도 매출 3조 5천억, 2030년도 12조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미국에서의 어떤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느 식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1255주. 이제 공매도 잔고는 14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13일 대비해서 14일은 좀 늘었습니다. 예, 기존에 166만 주까지 줄었다가 다시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잔고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느는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늘었던 부분들 그래서 예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영향일지 이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의 업틱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14, 15일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늘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 늘어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 연봉의 어떤 시가를 회복하기까지 얼마만큼 이 부분을 빨리 벗어나나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연봉을 벗어난다는 말은 이 시가 가격을 빨리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5일 이내에 이 부분을 극복하든지 하면 옆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이제 18만 원대 안착과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 18만 원대 윗단에 있으면서 이제 내년도는 이제 20만 원대를 넘어가서 본격적인 2년간의 바닥권 탈출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흐름들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